쪽쪽이 때문에 유두 혼동이 와서 모유수유를 잘 못한다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배꼽손 안녕하세요, 말랑닥터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요즘 제 딸아이 친할머니랑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사실 의견이 안 맞는 게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것 중에 쪽쪽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쪽쪽이 사실 애들 많이 물리잖아요.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런 애들 많이 봤었고, 애당초 물리라고 만든 건데 그냥 물려도 괜찮지 않나? 라고 생각하는데, 근데 우리 딸아이 친할머니께서는 나중에 이 안 예쁘게 난다고 절대 물리지 말래요. 그래서 오늘은 쪽쪽이의 장점과 단점, 사용 방법,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릴 거예요. 첫째,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다 맞는다고 할 순 없지만 일단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한 달 지난 아이들은 쪽쪽이를 물리라고 합니다. 다만 잠들기 전에만 물리라고 하고요. 이렇게 물리면 아이들의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로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때는 아이들 뭔가 처치를 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 효과를 위해서 쪽쪽이를 물리기도 합니다. 예를 들자면 주사 맞을 때 아프잖아요. 그런 때 이제 쪽쪽이를 물리면, 물론 주사를 놓을 땐 울기는 우는데 이 쪽쪽이를 물고 있으면 아이가 좀 빨리 울음이 가라앉고 진정이 된다는 거죠. 저희 아이도 심장 초음파 보러 갔을 때 쪽쪽이 물고 검사를 받았나 보더라고요. 제가 직접 검사 받는 장면을 본 건 아닌데 검사 받을 때 쪽쪽이 있냐고 물어보고 가져가셨어요. 그런 걸 보면 검사할 때 이렇게 누르면은 좀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서 애들이 울긴 하거든요. 그래서 쪽쪽이를 물리고 검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애들이 조금 컸어서 쪽쪽이를 물리기보다는 그냥 뽀로로, 타요, 치로 이런 거 틀어주고서는 거기 홀려 있을 때 쭉 검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쪽쪽이를 물리냐 마느냐는 항상 논란인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. 쪽쪽이를 물리면 유두 혼동이 와서 모유 수유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보통 이 시기가 한 3개월 정도에 찾아오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쪽쪽이 물리는 거랑 유두 혼동이랑, 그러니까 모유 수유가 좀 힘들어지는 거랑 연관성이 있기는 하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쪽쪽이를 물렸다고 해서 애들이 유두 혼동이 와서 모유 수유를 힘들어 하더라, 이게 아니고 요 시기쯤에 어차피 올 애들은 쪽쪽이를 물리든지 안 물리든지 상관없이 그냥 좀 잘 못 빨더라, 이런 연구가 있긴 합니다. 그래도 일단 아직은 쪽쪽이 때문에 유두 혼동이 와서 모유 수유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 쪽쪽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걸 끊는다고 해서 다시 잘 빨거나 그러진 않고, 왜 이 시기 때 갑자기 모유를 잘 못 빠는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딱히 해결책도 없어요. 그냥 보통은 시간이 답입니다. 치아도 당연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. 많이 오래 물면요. 치아가 녹는, 썩는? 우식증이랑은 상관은 없는데 이 치아가 모양이 틀어져서 교합이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만 2세 이후에는 가급적 쪽쪽이를 끊으라고 하고 있고요. 늦어도 만 4세까지는 무조건 끊으세요. 쪽쪽이 끊으면서 손을 빠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손 빠는 것도 당연히 치아 모양에는 안 좋겠죠. 이런 아이들도 이 시기쯤에는 손 빠는 걸 끊게 해주는 게 좋겠죠. 중이염과의 연관성도 있어요. 쪽쪽이를 너무 많이 빨다 보면 침이나 콧물 같은 것들이 귀로 넘어가면서 중이염이 좀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많이 빨다가 구강 구조가 좀 틀어지면 이 귀에 있는 관이 틀어지면서 침이나 이런 게 더 잘 넘어가기도 해요. 이건 6개월 이후에 쪽쪽이를 빠는 아이들한테서 좀 더 잘 나타나는데 6개월 이후에 쪽쪽이를 못 빨게 했더니 중이염 발생률이 한 30% 정도가 감소했어요.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최소한으로 쪽쪽이를 물리거나 아예 못 빨게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쪽쪽이를 아이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면서 쓸 수 있을까? 우선 최소 만 1개월, 정확히는 4주는 넘고서부터 사용을 하자. 그리고 6개월이 넘고 난 이후에는 최소한으로 쓰거나 가급적 쓰지 말자. 2돌이 넘으면 가급적 끊는 걸 권하고 늦어도 만 4세까지는 완전히 끊도록 하자. 사용하는 거는 주로 잠들기 전에만 쓰는 걸로 하죠. 아이가 잠들기 전에 물려주고 안 물려고 하면 억지로 막 물리진 말고요. 물고선 아이가 잠들면서 뱉어서 떨어져 있으면 다시 물리진 말고요.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과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. 얘네는 입에다가 뭘 물리면 빨아요. 이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시 반사라는 것 때문인데 아이들이 입에 물리면은 빠는 이런 거를 빨기 반사라고 하고, 입 주변을 톡톡톡 두드리면 먹이를 찾듯이 찾아가는 거를 먹이 찾기 반사라고 합니다. 둘 다 3, 4개월 정도가 되면 사라져요. 그 전까지는 뭘 물면은 빨아대기 때문에
아이들이 운다고 무조건 쪽쪽이를 물면 어쨌거나 이것도 빨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수유하는 패턴, 뭐 배고파할 때의 모습, 배부를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건데 쪽쪽이 물리고 달래면 안 돼요. 쪽쪽이는 어떤 종류를 사도 상관없지만 가끔 젖병 타는 아이들처럼 쪽쪽이도 타는 아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아이들한테 물려보는데 너무 싫어하거나 안 빨거나 이러면은 다른 브랜드의 쪽쪽이로 한번 바꿔보세요. 그리고 크기 차이가 있으니 제품에서 권장하는 개월수를 가급적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그래도 굳이 한 2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리자면 아나토미컬형 쪽쪽이가 아이가 빨 때 입모양을 바르게 유지시켜줘서 좀 더 낫습니다. 그리고 심플한 일체형 쪽쪽이가 그래도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. 플라스틱과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 쪽쪽이의 경우는 한 번씩 이 고무가 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. 애들 빠는 힘이 의외로 세서 아차하는 순간 끊어질 수도 있어요. 물론 일체형도 뭔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버려야 해요. 그리고 쪽쪽이 관리할 때 뭐 손이 닿거나 이런저런 균들이 많이 닿을 수도 있는데 관리는 항상 위생적으로 아이 입에 들어가니까 대강 관리하시지 않겠지만 적당히 그냥 쓱쓱 닦는 게 아니라 아이 입에 무는 젖병 관리하듯이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